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3일째인데요. 탄핵심판 선고일을 잡지 못하면서 여전히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헌재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십니까? 네, 워낙에 여러 분석과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먼저 크게 보자면 재판관 8명의 의견 합치 여부입니다. 8대0 만장일치로 의견 합치가 안 되고 이견이 갈리고 있어서 국민 분열을 줄이기 위해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네. 두 번째로는 8대0 만장일치로 의견 합치는 이미 됐는데 뭔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혹은 뭔가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는 분석 이렇게 나뉘는데요. 현재로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8대0 만장일치 결론이 났는데 왜 시간을 끄느냐를 두고는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변론 종결이 먼저 됐는데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하느냐 혹은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하느냐 혹은 같이 하느냐 이러한 시점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 2심 선고와 시기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다음 주 26일 수요일인데요. 네. 그 이후인 28일 금요일 혹은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이제 관망이 나옵니다. 지금 양 진영이 나뉘어서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의 신뢰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대표의 유죄 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를 비슷한 시기에 내놓으려 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모든 게 이제 추측이고 관측일 뿐이라서 이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 또 선고 시기에 대한 것은 명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가능성이죠. 그리고 보통 지금까지 선례들을 보면 이틀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통보가 없으면 아무래도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오늘 오전까지 지금 선고 기일이 공지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동안 다른 탄핵심판 선고일이 통상 이틀 전 오전에 통지가 됐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양 진영에서 모두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처럼 오래 이어온 관례를 깨는 변칙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틀 전 오전에 통지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지금 선고일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선고 일정은 빨라도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헌재의 선고 통지가 없으면 헌재가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게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40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해서 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이 나는 것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헌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선고 일정 자체가 안개 속이지만 정치권은 여야 선거 승복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말로는 승복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서로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기 대선으로 가기 때문인데요. 이 선거라는 건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시키느냐의 싸움인데 만약에 자기 지지층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정당이 이에 승복하게 되면 이 대선을 치르면서 지지층 결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직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우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정말 어려운 대선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용이 될 경우 어떻게든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승복하지 않고 이 대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정권을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된다면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의 불복 움직임이 일어날 텐데 내란죄라고 공세를 했던 상황에서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승복 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승복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던데요. 윤 대통령의 침묵의 의미, 또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변론 재개도 신청하지 않았고 또 굳이 헌법재판소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설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파면 이후에도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지지층은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에 불복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에게 여전한 지지를 보내고 있죠. 그러한 지지층의 여론을 고려해서 굳이 승복 여부에 대해 말을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지자들은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기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지표로 삼고 있는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인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 기조는 네. 선고가 나기 전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공개 활동을 자제하자라는 것이고요. 여권에서는 만약 탄핵이 인용돼도 윤 대통령이 사법부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지자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달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내서 차기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은지 기자가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오늘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강경 발언을 했던데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 헌법재판소 압박용이 가장 큰데요. 네. 이 민주당은 애초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을 네. 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였는데요. 네. 만약 오늘까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에 나서는 것으로 좀 강경 드라이브를 네. 거는 가능성이 압박을 가하고 나섰죠.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는데 그때와 맞춰서 나게 되면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 이렇게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게 되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후보 등록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월까지 밀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을 하는 데에는 또 다른 고려도 있는데요. 단순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대한 이 압박용도 있겠지만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이 되면 국정 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헌재가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최근 갑자기 여권 내에서는 헌재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각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야 각 진영에서 나오는 전망은 사실 희망이 섞여 있는 관측에 가까운데요. 지난 8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절차적 흠결이 확인된 이후에 이 급격히 여권을 중심으로 각하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 근거는 내란죄를 빼고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회를 통과했던 탄핵소추안과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것이고요. 공수처의 위법 구속수사에 의한 수사 자료들이 헌재에 제출됐기 때문에 네. 절차적인 흠결이 있어 각하해야 되는 논리입니다. 애초에는 기각
기각과 인용 가능성만 제기가 되다가 국민의힘이 각하 가능성으로 선회한 데는 이 헌법재판소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기각, 인용 둘 중 하나로 하게 되면 이에 불복한 지지층의 반발로 사회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또 책임을 덜 지는 방식으로 각하를 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관측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뢰의 위협을 받고 있는 헌재도 살 수 있고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각하된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자칫 하야 시점을 발표하고 네.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나아간 시나리오까지 거론이 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뭐 지지층을 고려해서 각하라는 그 어떠한 것도 판단을 내리지 않는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판단을 내린 기구가 아니라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권에서는 또 결과 승복을 위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다음 주 이후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지 않나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조금은 잠잠해져 있는 탄핵 찬성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시 거리로 뛰쳐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도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새몰이에 나서면서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 이 장외 시위가 강대강 충돌 양상까지 갈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민주당의 이제 불리한 이제 시점이라고 네. 보는데요. 만약에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탄핵 선고가 난다면 그리고 만약 2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이제 대선 후보로서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 대표를 대체할 후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고요. 그런데 비명계 주자들이 벌써부터 몸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선고보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게 나올 조짐이 보이니 이 선거 기간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서 후보 등록을 못할 경우 언제든 본인이 대안으로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는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도부는 헌재 선고 승복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내부가 분열된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전략적인 역할 분담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장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장외 시위에 나오고 있고 또 결집하고 있는 지지층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 반대 여론전에 동조할 수밖에 네. 없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여당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조기 대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만약에 이에 불복한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인용될 경우까지 생각해서 지도부는 중심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선 60명의 의원들은 지지층을 고려한 행보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선 의원들의 절반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혹은 당원들, 지지자들의 요구가 빗발쳐서 도저히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도 지도부의 이러한 방침에 반대해서 뭐 독자 행동을 한다든지 분열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대다수 의원들도 지도부의 이런 방침에는 동의를 하는데 외곽으로는 지지층을 좀 다독이고 국민의힘도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은 날 대구 경북을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사실 뭐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경북대에서 강연을 했고 네. 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영남대를 찾아서 특강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잇따라 TK를 찾는 것은 정통 보수층을 좀 다독이고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정면 돌파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TK를 포기할 수 없는 배경에는 보수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가장 많은 당원들이 포진해 있어서 대선 경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막상 탄핵이 인용되면 TK의 민심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중도 확장성이 있는 탄핵 찬성파 후보로 기울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TK 의원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아까 전에 분위기를 좀 물어보셨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강연을 가기 전에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주도한 경북대 일부 학생들이 그 규탄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청년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TK에서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의원들은 이 두 사람이 TK에서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대부분 내놓고 있습니다. 한 TK 지역 중진 의원에게 좀 물어봤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이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하러 오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지금 TK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돼서 살아 돌아오는 데만 관심이 있지 조기 대선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대선 운동을 하러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요. 그래서 막상 탄핵이 인용돼도 그 불복과 분노가 탄핵 반대파 또 강성층 후보의 지지로 분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